제가 넣었던 이제 예로는 이제 모듈라 컴포넌트 기반의 혁신은 뭐 기존의 음성만 제공하던 거에서 이제 SMS 문자 전송까지 가능하게 일부를 컴포넌트를 고쳤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 아키텍처 이노베이션은 기존에 안장이 안바퀴에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동력을 앞바퀴를 해서 했는데 이게 딱 보기에도 불안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면서 안장이 뒤로 오면서 이 컴포넌트 간의 인터랙션도 체인을 통해서 뒷바퀴 동력으로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딱 생각해봐도 지금 당장 예전에 피처폰 시절에서는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에 컴포넌트만 추가하는 경쟁이었어요. 카메라를 누가 더 좋은 걸 넣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넣느냐 마느냐.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모뎀 칩 하나만 쓰던 피처폰에서 이제 그 AP 어플리케이션 칩이 생기면서 완전히 전체 구조가 바뀌게 되는 형태가 아키텍처 이노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랑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타겟하는 대상이 프로덕트냐 아니면 프로세스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도 이런 그림이 꼭 필요했는데 막 여러 가지 혁신들을 이 혁신 저 혁신 막 구분을 하다 보니까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90년대에 이렇게 분류를 하셨고요. 코어 컨셉이 기존에 강화되느냐 아니면 이제 바뀌느냐, 그다음에 코어 컨셉이랑 컴포넌트 간의 링크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크리멘탈, 모듈라, 아키텍처, 그다음에 가장 급진적인 걸로 레디칼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츠 교수님 책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컨티뉴어스, 뭐 인크리멘탈 이런 종류의 혁신들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자를 이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 마켓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쓰는 혁신의 종류라고 보면, 디스컨티뉴어스, 레디칼 뭐 이런 종류의 기술 혁신들은 그 기존의 비즈니스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새로운 경쟁 환경이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바꿨구나.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발표됐잖아요. 아이패드 프로랑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들이 발표됐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어떤 혁신의 타입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점진적이고 컴피던스 인핸싱일 거고 디스토링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레디칼 것 같지는 않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하지만은 나도 되게 의아스러웠어. 네, 그게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역량 강화였습니다. 혹시 저 동영상 못 본 사람은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요번에 애플이 그 아이패드를 새로운 아이패드를 갖다 소개를 했는데, 아이패드 프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소개했어요. 12인치 12인치짜리로 사이즈를 확 키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걸로 이제 CPU도 그 한 170% 빠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액세서리를 2개를 붙였는데 펜하고 키보드를 붙였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저는 아이패드를 이용하고 이제 스타일러스랑 키보드를 이용한 입장에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서피스를, 왜냐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디자인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필기를 하는 학생 같은 저 같은 입장 같은 경우에는 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체 키보드는 이 터치 그런 거라든가 그런 UX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노트가 연장되는 거를 아이패드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고 그렇게 사용하는 디자이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이제 스타일러스 펜들은 다 이게 지원이 잘 안 돼서 아이패드를 쓰면서도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할 때도 매번 이제 어떤 게 좋느냐, 그럼 이건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다, 이거는 뭐 이 부분이 좋은데 이게 안 좋다, 이래서 제발 스타일러스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쪽 마켓에서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노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그게 무게가 아이패드 1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왔던 모델
저는 그때 원도 회사에서 받았고 에어 2도 받았는데 그거 무거워서 못 들겠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아무튼 용도가 달라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내년쯤에 다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고요. 죄송한데 지금 반밖에 진도를 안 나가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이제 이 그 기술 혁신의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 기술 혁신의 이제 그 시간적인 면을 고려해서 다이나믹스를 보면 기술 혁신의 발전 속도 플러스 시장에서 어답션되는 것들의 패턴을 보면 대부분 이런 S커브를 그린다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배츠 교수님의 책에서는 이런 형태의 계단 형태를 그렸는데 이거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처음에 이런 설명은 뒤에 도미넌트 디자인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고 디스컨티뉴어스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패턴을 보면 처음에 있던 기술 혁신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 향상이 되거나 아니면 첫 번째 기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도달했을 때 새로운 기술들이 처음에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극복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이게 백열등일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형광등의 이제 S커브를 그린 건데 그 교수님의 책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모아두고 그려봐도 큰 S자가 그려질 수 있다라는 저는 처음 재밌게 이런 거를 처음 봐서 이렇게 기술별로도 작은 S라인 좀 이상하다. S커브지만 큰 S커브를 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그걸 어답션 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저도 예전에는 얼리 어댑터라 스스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얼리 어댑터까지는 사실 비중이 얼마 안 되고 이제 머저리티,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 리가드로 하면서 이거를 누적해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텐데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에 따라서 이거의 기울기는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이게 빨리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부분 S커브 같지 않아 보이지만 우기면 S커브처럼 보이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커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술을 채택할지 말지 투자를 더 할지 말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찾아야 될지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예전에 IBM이 이 페라이트 옥사이드 베이스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해서 산화철 기반의 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밀도가 덴시티가 한계 왔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후지츠는 이거의 8배를 이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술의 리밋이 어딘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S커브를 활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가트너 하이퍼 커브인데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S커브만 보고 아직 기술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이 막 커지려고 하는데 이 기술은 이미 끝났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번역하는 거를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잘 마땅히 없는데 과대선전 사이클이라고 해서 초기에 거품이 막 끼다가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이쯤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기술이 성장한다는 얘기고요. 기술별로 이런 것들을 그려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기술 수명 주기라고 해서 이제 그 어터백이 유명하신 분인데 어터백이 이제 AU 모델이라는 걸 제휴하면서 제시하면서 유동기, 전환기, 경화기라고 해서요. 그 초기의 유동기에는 기술 혁신, 제품 혁신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고 이 당시 여기에서는 이제 제품의 그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처음에 아마 생각해 보시면 성능 얘기밖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화면이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 점점 이제 수용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다양한 제품 스마트폰들이 나오는데
저가의 제품들이 이제 그때부터 라인업이 나오면서 아니면 시니어들을 위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정 혁신으로 이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앤더슨 앤 투스만이 앞에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이런 사이클을 그렸는데 테크놀로지 디스컨티뉴티가 발생을 하면 이제 계속 이게 배양기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경쟁을 하면서 막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미넌트 디자인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지난 수업 시간에 VHS랑 베타백스 같은 얘기도 뭐 마찬가지인데 어느 순간 이제 VHS가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점진적인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또 디스컨티뉴티가 나오면 또 새로운 기술이 계속 이런 사례를 뭐 쉽게 저는 생각하는 게 LP판 음반 시장에서 LP판에서 사이클 돌고 그다음에 뭐 테이프 그다음에 CD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디스컨티뉴티가 이뤄왔어. 그다음에 MP3 뭐 그다음에 스트리밍 이런 형태로 갔고 그 사이에서 만약에 MD라는 제품이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그런 MD 같은 거는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사장이 되게 되고요. 네, 이건 뭐 앞에서 설명이 빠뜨려졌는데 그 도미넌트 디자인이 뭐 셀렉트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셀렉트 될 때는 그 처음에 나온 형태는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가장 우수한 기술 역시 항상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전에 와이브로 뭐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가 됐던 와이브로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는 시기도 빨리 나오고 뭐 4G 이동통신으로 적합했지만 시장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LTE가 선택된 걸 보면은 그래서 정부가 어떤 기술을 셀렉트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